혹시 지금 카톡방 열어서 스크롤 한번 올려보셨어요? 아마 충격받으실 겁니다. 당신이 보낸 메시지들만 줄줄이 이어지고 있을 거예요. 요즘 어때? 잘 지내? 언제 한번 볼래? 물음표 천지입니다. 그런데 더 열받는 건 상대방 답장이죠. 이응 그래 나중에. 이게 답니다. 솔직히 기분 진짜 더럽잖아요. 내가 뭐 호구도 아니고 왜 맨날 나만 먼저 연락하는지, 이 사람은 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근데 진짜 미치는 건 여기서부터예요. 겨우겨우 약속 잡아서 만나면요, 세상에서 제일 다정한 사람으로 돌변합니다. 눈 마주치며 웃어주고 밥값 먼저 내고 헤어질 때는 진짜 즐거웠어, 또 보자라며 아쉬워하는 모습까지 완벽하게 연기합니다. 아니, 연기가 아니라 진심처럼 보여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만나면 천사인데 카톡에선 유령이고, 이런 사람들 정체가 대체 뭘까요? 혹시 나를 가지고 노는 건 아닐까? 밀당하는 건 아닐까? 의심되는 거 당연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들으시면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이 사람들 당신 싫어서 연락 안 하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이들의 뇌 구조가 남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연락한다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그걸 하려면 보통 사람보다 100배 이상의 에너지가 필요한 특별한 회로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거죠. 당신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 연락을 끊어야 하는 사람들, 그들의 진짜 속마음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첫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연락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뇌의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되어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타입이죠. 이들을 쉽게 말하면 초감각 안테나형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왜 만나면 유독 잘해주냐고요? 뇌 속에 있는 거울 신경세포 때문입니다. 이 신경세포는 남의 행동이나 감정을 보면 마치 내가 직접 겪는 것처럼 반응하는 신기한 녀석인데요. 보통 사람들이 기본 와이파이 수준의 감도를 가졌다면, 이 사람들은 군사용 위성 수신기급 민감도를 자랑합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이랑 카페에서 마주 앉았는데 당신이 그냥 오늘 좀 피곤하네 라고 가볍게 던진 말 한마디, 보통 사람은 그냥 흘려듣죠. 근데 이 사람들 머릿속에서는 엄청난 데이터 분석이 시작됩니다. 목소리 톤이 평소보다 낮다, 표정에 미세하게 피로가 보인다, 커피 마시는 속도가 느리다, 지금 내 말에 집중 못하는 것 같다, 화제를 바꿔야 하나, 이런 식으로 수백 가지 정보를 동시에 처리하는 겁니다. 이게 의식적인 노력이 아니에요. 그냥 자동으로 입력되는 거죠. 주변 소음부터 당신의 눈동자 움직임, 숨쉬는 패턴, 공기의 온도 변화까지 모든 게 필터 없이 뇌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당신이 말하지 않은 기분까지 다 알아채고 배려합니다. 상대가 미안해할까봐 자기 옷에 묻은 얼룩을 몰래 화장실 가서 닦고 오는 수준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모든 과정이 공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뇌과학적으로 봤을 때 남의 감정을 시뮬레이션하고 배려하는 행동은 뇌의 최고 경영자라고 불리는 전두엽에서 엄청난 양의 포도당을 태우는 고강도 노동입니다. 당신과 즐겁게 3시간에서 4시간 만나고 헤어진 후 이들의 상태가 어떨까요? 현관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마치 전원 코드 뽑힌 기계처럼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뇌가 완전 방전 모드를 선언하는 거죠. 이제부터 아무 정보도 입력받지 않겠다, 아무 판단도 하지 않겠다. 이 상태가 되면 씻을 힘조차 없이 소파에 누워서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거나 아무 의미 없는 영상을 틀어놓고 멍 때립니다. 이건 휴식이 아니에요. 생존을 위한 긴급 복구 작업입니다. 바로 이때 당신한테서 카톡이 옵니다. 집에 잘 들어갔어? 보통 사람들한테는 가벼운 인사지만 완전 방전된 이 사람들한테는 공포의 사이렌과 같죠. 답장하려면 꺼진 뇌 스위치를 다시 켜야 하고, 사회적 모드를 다시 가동해서 적절한 단어 선택하고 이모티콘 고르고 당신 반응 예상해야 합니다. 지금 숨쉬기도 벅찬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익십을 시전하는 겁니다. 당신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지금 답장했다가는 대화가 이어질 거고, 그러면 뇌가 정말로 터질 것 같다는 본능적인 위기감 때문이죠. 이 사람들한테 왜 먼저 연락 안 해라고 묻는 건 풀코스 마라톤 완주하고 들어온 사람한테 왜 바로 조깅 안 나가? 라고 묻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들한테 연락 끊는 건
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살기 위한 동굴이자 재충전의 시간이에요. 이 동굴 시간을 존중해주지 않으면 아예 밖으로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완전히 다른 케이스입니다. 에너지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연락의 필요성 자체를 뇌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이들을 내부 발전소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은 보상을 쫓아갑니다. 뇌에서 나오는 쾌락 호르몬 도파민 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도파민을 밖에서 찾습니다. 친구 만나서 수다 떨고 대박 하며 맞장구 치고 SNS에 사진 올려서 좋아요 받을 때 뇌에서 쾌락 호르몬이 펑펑 터지죠. 그래서 끊임없이 남들과 연결되려고 합니다. 근데 내부 발전소형 사람들의 뇌 구조는 완전히 다릅니다. 도파민 공급처가 내부에 설치되어 있어요. 혼자 조용히 책 읽으면서 지적인 쾌감 느낄 때, 땀 흘리며 운동해서 목표 달성했을 때, 좋아하는 게임이나 취미에 몇 시간 동안 몰입했을 때 훨씬 더 안정적이고 강력한 도파민을 얻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움이 아니라 충만함이에요. 일상이 이미 자기 개발이나 취미, 자신만의 세계로 꽉 차 있는 거죠. 뇌가 이미 만족 상태인 겁니다. 배부른 사람이 식당 안 찾듯이 정서적으로 배부른 이들은 남의 연락을 갈구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만나면 잘해줄까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지능이 높고 성격도 나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선순위가 다를 뿐입니다. 약속 잡히면 최선을 다해서 당신과 즐거운 시간 보냅니다. 그 순간만큼은 만남이 중요한 목표니까요. 근데 헤어지고 나면 뇌가 즉시 나의 세계로 로그인합니다. 재미있는 게임 하다가 잠깐 친구 만나고 온 아이가 집 오자마자 다시 그 게임에 몰입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 몰입 상태에서는 남의 존재가 일시적으로 잊혀집니다. 당신이 보낸 뭐해? 라는 카톡이 이들한테는 어떻게 보일까요? 자기 몰입을 방해하는 스팸 광고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나중에 답장해야지 라고 생각했다가 몰입도가 너무 높아서 까맣게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이들한테 연락 두절은 당신을 무시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저 자기 삶에 대한 극한의 몰입 상태일 뿐이죠. 남의 안부 묻는 프로그램이 뇌의 백그라운드 어딘가로 밀려난 겁니다. 악의는 없지만 상대 입장에서는 잔인하게 느껴질 수 있는 무심함이죠.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라면 기본 예의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혹시 그냥 여러 명 동시에 관리하는 건 아닐까요? 여전히 의심스러운 당신을 위해 이 사람들이 당신을 싫어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결정적인 심리적 증거 두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들은 자기 생일을 숨깁니다. 카톡 프로필 보면 생일 알림이 꺼져 있거나 생일 되어도 아무 티를 안 내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이상하죠? 남의 생일이나 경조사는 누구보다 완벽하게 챙기고 센스 있는 선물도 보내는데 정작 본인 생일은 없는 날처럼 묻는 겁니다. 심리학적으로 이건 관계 빚에 대한 공포예요. 이들은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평소에 연락 잘 안 하고 관계 유지에 에너지 못 쓴다는 걸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축하받고 관심받는 상황 자체가 갚아야 할 빚처럼 느껴져서 불편한 겁니다. 겉으로는 쿨해 보이고 무심해 보이지만 사실 내면은 관계에 대한 부담감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증거죠. 정말 당신한테 관심 없고 내 맘대로라면 남의 생일조차 안 챙겼을 겁니다. 둘째, 이들은 일상 대화는 알레르기지만 깊은 대화는 환장합니다. 밥 먹었어? 오늘 날씨 좋네 같은 가벼운 인사 보내면 익십당하거나 단답형 돌아오기 쉽죠. 이들의 뇌는 이런 영양가 없는 대화를 소음으로 인식해요. 정보 가치는 없는데 감정 에너지는 써야 하는 가성비 최악의 활동인 거죠. 근데 주제 바꿔보세요. 최근에 그 사람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나 깊이 있는 고민, 사회적 이슈에 대해 물어보면 갑자기 장문의 카톡이 오거나 만났을 때 눈 반짝이며 몇 시간이고 대화 이어갑니다. 이건 이들이 연락의 빈도보다 관계의 농도를 중요시하는 뇌의 구조를 가졌다는 증거예요. 매일매일 의미 없는 인사 주고받는 것보다 1년에 한 번을 만나더라도 서로 영혼 울리는 대화 나누는 게 진짜 관계라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 연락 뜸하다고 마음 떠난 거 아니에요. 단지 잡담 스킵하고 당신과의 진짜 대화를 기다리는 걸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원인 알았으니 해결책 알아야겠죠. 계속 먼저 연락하면서 자존심 상해하고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관계는 이제 그만합시다. 그들의 뇌 작동 원리를 역이용해서 관계의 주도권을 당신한테로 가져오는 해결 방법 3가지 알려드립니다. 먼저
심리적 테두리를 열어주세요. 이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연락 자체가 아니라 빨리 성실하게 답장해야 한다는 압박감이에요. 이 압박감이 뇌의 비상벨을 울려서 회피 본능을 깨우는 겁니다. 연락할 때 문장 끝에 안전장치 하나 달아주세요. 바쁠 텐데 천천히 봐. 답장은 시간 날 때 해. 급한 거 아니야. 그냥 생각나서. 부담 갖지 마. 이 사소한 한마디가 마법을 부립니다. 상대 뇌에 켜져 있던 비상 경보를 꺼주는 거죠. 아, 이 사람은 내 에너지 빼앗아 가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를 쫓아오지 않는구나. 이런 안도감 느끼는 순간 역설적으로 당신한테 더 빨리 더 편하게 연락하고 싶어집니다. 다음으로 온라인 버리고 오프라인에 집중하세요. 냉정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이들은 문자로 사랑 속삭이는 타입이 아니에요. 카톡으로 티키타카 안 된다고 서운해하는 건 물고기한테 나무 잘 타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략 수정하세요. 온라인 연락은 최소화하고 생존 확인 정도면 충분합니다. 대신 오프라인 만남에 모든 에너지 쏟으세요. 한 달에 한 번, 아니 석 달에서 넉 달에 한 번이어도 좋아요. 만났을 때 그 사람 좋아하는 음식 먹고 좋아하는 이야기 들어주며 대체 불가능한 즐거움 선사하세요. 뇌과학적으로 인간의 기억은 감정의 강도에 비례해서 저장됩니다. 매일 주고받는 지루한 카톡 100통보다 한 번의 강렬하고 행복한 만남이 뇌의 해마에 훨씬 깊게 각인돼요. 그 강렬한 기억 있으면 연락 없는 기간에도 당신 안 있습니다. 오히려 다음 만남 기다리게 되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해결책입니다. 당신도 당신의 세계로 떠나세요. 이건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오직 당신을 위한 처방이에요. 상대가 연락 없는 그 긴 시간 동안 당신은 뭐 하고 있었나요? 핸드폰 쥐었다 폈다 하며 카톡방 들락날락하고 상대 인스타 염탐하며 에너지 낭비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상대가 내부 발전형이라 연락 없다면 당신도 내부 발전형 되어야 매력적인 균형 맞습니다. 상대가 연락 없는 시간을 나를 위한 자유 시간으로 재정의하세요. 운동하고 책 읽고 다른 친구들 만나며 당신의 도파민 스스로 만들어내세요. 진화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항상 대기 중인 사람한테 매력 안 느낍니다. 반대로 자기 삶에 몰입해 있는 사람, 잡힐 듯 안 잡히는 사람한테 본능적인 끌림 느끼죠. 당신 삶이 재밌고 바빠질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상대는 당신을 더 궁금해하게 될 겁니다. 예전엔 연락 달라고 징징대더니 요즘엔 조용하네. 뭐하고 살지? 이 궁금증 생기는 순간 비로소 그들이 먼저 연락해 올 겁니다.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공식을 학습하며 살아왔어요. 관심 있으면 연락하는 게 당연하다. 연락의 빈도가 곧 사랑의 크기다. 근데 여러분, 사람의 뇌는 70개가 넘고 사랑과 관심 표현하는 방식도 70가지입니다. 누군가한테 사랑은 매일 묻는 안부일 수 있지만 누군가한테 사랑은 당신 만나기 위해 비축해두는 에너지일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 사랑은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신뢰일 수도 있어요. 절대 먼저 연락하지 않는 그 사람. 어쩌면 그는 당신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좁고 깊은 동굴 속에서 당신 만날 준비를 위해 조용히 충전하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그를 기다려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믿으면서요. 그러니 오늘부터는 핸드폰 덮고 당신의 하루에 집중하세요. 연락 횟수라는 숫자에 갇히지 말고 만났을 때 느꼈던 그 따뜻한 온기를 믿으세요. 그 믿음이 당신의 마음을 지키고 나아가 그 관계를 지키는 가장 단단한 힘이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복잡한 인간관계에 명쾌한 해답이 되었기를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마음 편안한 그리고 당신이 주인공인 하루 보내세요.